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노모 옷 벗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말다툼하다 아빠 살해한 아들.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인데요. 냄새나서 78세 노모 옷 벗겨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체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사로 나오고요. 이 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40대 딸인데 47살입니다. 그래서 냄새 난다는 이유로 속옷까지 벗긴 채 집 밖으로 내쫓긴 B 씨는 원룸 주차장에서 1시간 30분 동안 추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고요. 네. 그래서 원룸 주변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 씨를 발견해 집안으로 옮겼는데 발견 당시에는 희미한 의식이 있었는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라는 겁니다. 노모가 씻지 않고 냄새가 나 겉옷 하나만 걸치게 한 뒤 집 밖으로 내쫓았다고 진술했다라는 거죠. 아니 어렸을 때 똥 싸고 그러면은 그 아기를 부모가 다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해서 키웠더니 엄마가 냄새 난다고 내쫓아서 이렇게 죽였어요. 그러면은 엄마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그 쫓겨가지고 어? 주차장에서 떨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영상 매체 시대, 그리고 이 스마트폰 시대, 컴퓨터 시대, 텔레비전, 이런 비디오 시대가 참 안타깝게 만들고, 이 수능 시대, 입시 위주의 입시 기계를 만드는 교육들,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부모가 자식을 똥을 싸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러면서 키웠는데, 그리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도 자식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키우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고 내쫓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심정이, 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해법이 또 이런 기사가 나와요. 네, 여기 보면은 돈 때문에 아버지 살해한 40대 남자 체포. 네, 금전 문제 말다툼 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남성 체포. 아내와 이혼해 말다툼 끝 아버지 살해한 아들. 네,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은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독립이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독립. 그래서 너희들이 성인이 되면은 이제 독립해야 한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그 자녀들을 성인까지 다 키웠거든요. 첫째는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사회생활 하고 있고, 둘째는 군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성인까지 다 키웠잖아요.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자식들에게 독립심을 길러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독립심. 독립심을 길러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부모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요리하는 방법부터 해갖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동물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펭귄이 알을
추운 데서 계속 품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하고 교대로 계속 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잠시라도 품지 않으면 이 알이 얼어버리니까 계속 품는 거예요. 품다가 이제 새끼가 태어나면은 새끼가 이제 스스로 고기를 잡을 때쯤 되면은 딱 마이웨이 자기 길로 간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도 자기 길로 가고 아빠도 자기 길로 간다 그래요. 새끼도 독립하는 거예요. 새들이 그런다 그러죠. 새들도. 예, 호랑이들도 뭐 벼랑으로 밀어가지고 올라온 뭐 호랑이만 키운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개들도 그래요. 개, 고양이들도 어릴 때는 그렇게 돌봐요. 근데 이제 독립할 때쯤 되면은 또 젖을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막 물어요. 물어. 제가 개, 고양이 키울 때 보니까 막 물어가지고 못 오게 하고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내가 성인이 되면 독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이제부터 부모 인생을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식한테 의존하면 안 되고 그냥 부모 인생을 살아야 돼. 독립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은 독립을 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또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성인이 되면 우리 이제 부모들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돼요. 외롭죠. 외롭지만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고독력을 키우는 거예요. 고독을 이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고, 노후 자금, 그리고 건강, 노후의 건강을 위하여 계속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죠. 운동은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자금, 건강, 그리고 고독. 이 고독을 이겨내기 위해서 친구도 많이 새겨놓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좋은 취미도 잡아놓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 그리고 이제 활동이에요. 활동. 계속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학습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든, 봉사 활동을 하든, 평생 직업을 갖고 일을 하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없이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식이 다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성인이 돼버리고 다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어때요? 부모도 자기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길.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도 부모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병들은 거예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국민 배당금 시대, 그래서 한 후보가 국민 배당금 시대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국민 배당금 시대로 부모도 독립하고 자녀도 독립할 수 있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시대에 이제는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잘 되는 쪽, 4차 산업혁명 쪽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다음에 국민 배당금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나 자식은 기본적으로 이 독립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독립을 한다는 생각을. 그리고 이제 노후의 수당, 노후 수당 제도를 통해서 노후에도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는 인성을 배우지 못하고 진정한 감성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돈보다 중요한 게 부모가 계신 거거든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제일 행복한 순간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말도 없으세요, 저희 부모님은. 저도 이렇게 말이 없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땐 말을 하지만 평소 때는 저도 말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부모님과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같이 식사만 해도 행복해요, 그 순간이. 그래서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제가 어떨 때 이제 설거지도 하고 또 요리도 해드리고 그러면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 존재에 대한 감사와 그 가치, 돈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 그리고 나를 길러줬다,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진짜 자살까지 가는 상황이 있어도 자식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저는 생활 동반자법에 동의합니다. 혈연이기 때문에 막 해도 된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가족도 선택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생활 동반자법 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고 그들이 가족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생활 동반자법입니다. 내가 가족이다, 내가 내 부모다 해서 막 해버리고 내가 죽이고, 이 말이 됩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개입 잘 못해요, 남의 가정사에. 그게 아니라 이제 가족도 진짜 가족인데 원수처럼 이렇게 죽이고 이 평생 아픔을 어떻게 다, 이 아버지는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저 어머니는 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 참 허무하구나,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자식 다 소용없구나, 자식이 아니라 왼수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 동반자법과 더불어서 국민 배당금 시대, 그리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후 수당 제도, 그리고 우리는 노후를 위하여 노후 자금, 이거 자식들 주면 안 돼요. 노후 자금, 그리고 건강은 진짜 20, 30대부터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평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 네. 그리고 고독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독력. 그리고 활동. 내가 노후에 활동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하루에 3번 꼭 산책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해요. 이게 습관이에요, 저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밤에 또 이제 산책을 해요, 밤에. 그 산책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정리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냥 가만히 공원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참 마음이 아파요. 네. 그래서 연세가 드셨을 때 계속 활동을 해야 돼요. 취미활동, 봉사활동, 또는 평생학습, 평생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를 배우는 평생학습활동, 그리고 친구와 대화하고 여행하고, 이런 거 하려면 다 노후 자금도 있어야 되고 건강을 잘 지켰어야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후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20대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30대에는 은퇴 후, 노후, 퇴직 후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건강관리, 노후 자금 관리, 그리고 고독력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들, 관리들, 그리고 노후에 할 활동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